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 추진 중 경미한 계획 변경 시 경관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제3기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가 발굴한 16건의 과제 중 하나로 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건설업체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발사업이 경관 심의를 받은 후 계획 변경이 있을 때마다 다시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경관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 확장이나 건물 설계 변경과 같은 사소한 변경에도 반복적으로 심의를 받게 되면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건설 비용이 절감되고 공사 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관법 개정 절차를 올해 내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3분기 규제 개선 과제에는 개발 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절차 완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전기 공급 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 굴착 허가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전문 건설업 주력 분야 추가 등록 시 필요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설업체의 기술평가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가 함께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 문성효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위원회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달부터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 기준을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동일하게 조정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1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억 원인 빌라는 이제 전셋값이 2억 5,200만 원 이하일 때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인정받아 최대 3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했지만 새 규정은 이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부채 비율 기준도 기존 100%에서 90%로 강화돼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설정액 등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부채 비율이 90%를 넘지 않아야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의 목적에 대해 임대보증과 전세보증 간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달라 주택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150% 이하, 단독주택은 190% 이하 등으로 차등 적용됐던 임대보증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통일해 모든 유형의 주택의 공시가격의 140% 이하를 적용합니다. 단, 오피스텔은 기존 120% 비율을 유지합니다.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보완책입니다. 전세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낮추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해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가 산정 기준을 도입해 집값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임대사업자가 손해를 본다고 판단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그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가격을 1순위로 적용해 집값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1년 또는 2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었던 부분 임대보증 상품도 사라집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제도는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는 내달부터 바로 적용되며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에는 2026년 7월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의 최대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5%, 6개월 이하면 7%, 6개월을 넘기면 10%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 총액은 최대 3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들은 새로운 규정을 숙지해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 중구 남산동 2613-1번지 일대가 남산 4-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이 지역의 재개발 계획이 고시되었으며 해당 구역의 면적은 47,249.9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곳에는 최고 29층 높이의 아파트 944세대와 부대 복리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의 추정 비례율은 100.2%로 추산되었으며 총 수입은 약 5,504억 원, 총 사업비는 약 4,037억 원으로 예측됩니다.
해당 지역의 기존 자산 가치는 약 1,469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원래 이 구역은 2022년에 주거 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나 현지 개량 방식의 한계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미흡했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에 대구시의 2030 도시주거 환경정 비기본 계획에 포함되면서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3주 만에 정비구역 지정 동의율 75%를 달성하며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지역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과 2, 3호선 청라언덕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3호선 남산역도 가까워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인근에는 내당초, 남산초, 개성초, 구남중, 경구중, 개성중, 경북공고 등 다수의 교육기관이 위치해 있어 학군이 우수한 편입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올해 3분기에 발생한 부가세는 오는 10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사업자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이윤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이번 신고 기간을 놓치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총 802만 명으로 작년보다 15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부가세 납부세액은 2019년 137조 원에서 2022년 183조 원으로 4년 새 46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과세 인프라 확대와 자영업자 과표의 양성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부가세 납부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보내준 예정 고지서를 확인해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 기간인 상반기에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 고지서를 받게 되며 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이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부가세 예정 고지서의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 고지서를 받지 않고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한 번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부진하거나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을 취소하고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가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금융기관을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의 무인 수납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특히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조기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이나 투자로 인한 환급 대상 기업은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법정 지급 기한보다 빨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를 놓치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가세를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환급을 초과해 받으면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신고를 잘못했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홈택스와 손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납세자들은 부가세 신고를 미리 준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상가를 보유한 조합원이 상가 대신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가 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서울 서초구 방배육구역 조합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상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공급하는 게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상가 대신 주택을 분양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방배육구역 조합은 지난해 총회에서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찬성률이 56.8%에 그쳐 부결됐습니다. 해당 안건은 상가 분양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지만 법원은 이러한 변경을 위해서는 모든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상가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상가를 분양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가를 새로 짓지 않거나 상가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아파트 분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상가를 지을 여건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해 상가 규모가 불가피하게 줄어들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허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상가 조합원이 스스로 상가 분양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현행 도시정비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상가를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상가를 보유한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을 받는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받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24년 9월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평균 1,880만 원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0.16% 상승했습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른 것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3.3제곱미터당 4,417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나 급등했습니다. 분양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는 높은 수요와 부족한 공급이 꼽힙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아파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및 금융 지원 정책이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분양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비용 증가도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건설사 부담으로 이어져 이는 분양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분양가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평균 분양가격은 3.3제곱미터당 2,788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7% 상승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3.3제곱미터당 2,162만 원과 1,787만 원을 기록하며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지방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 등 일부 지방에서는 분양가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3.3제곱미터당 1,955만 원으로 전월 대비 3.83% 하락했고 대구는 7.75% 급락해 3.3제곱미터당 2,26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분양가 하락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방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도 주택 수요를 줄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분양 가격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수요 집중으로 인해 분양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반면 지방은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 8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불광동 600번지 일대를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지형도면을 17일 고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재개발이 해제된 이후 약 9년 만에 다시 추진된 결과입니다. 불광 8구역은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상가 주민들과의 갈등 및 사업성 악화로 2014년에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 6월에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어 8월에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될 불광 8구역은 13,145.1제곱미터의 면적에 최고 25층 높이의 아파트 321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40세대는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21세대는 국민주택 규모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세대별 전용 면적은 39제곱미터 60세대, 59제곱미터 104세대, 74제곱미터 62세대, 84제곱미터 95세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의 추정 비례율은 102.31%로 추산되었으며 총 수입은 약 2,492억 원, 총 지출은 약 1,59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종전자산 추정액은 약 880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추정 비례율은 3.3제곱미터당 일반 분양가가 3,040만 원, 공사비가 690만 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분양가가 3,344만 원, 공사비가 759만 원일 경우 비례율은 112.59%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불광 8구역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연결된 불광역과 가까워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불광초등학교, 대흥초등학교, 동명여고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 또한 양호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0월 2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 가격은 0.02%, 전세 가격은 0.06%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역별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약간 확대되었으며 수도권은 0.07% 상승했고 서울은 0.11% 올라 재건축과 신축 단지에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지방은 0.03%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했고 성동구와 광진구는 교통과 학군이 좋은 단지들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인천은 0.06% 상승했으며 서구와 미추홀구가 주거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경기 지역도 0.06% 상승했으며 성남 수정구와 하남시가 신축과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에서는 대구와 부산이 하락세를 보였으며 대구 남구와 달성군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부산은 해운대구와 부산 진구에서 하락세가 나타났고 세종도 신규 공급과 매물 적체로 0.08% 하락했습니다. 전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0.06% 상승해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수도권은 0.12% 상승했으며 서울은 0.10% 상승해 매물 부족과 임차 수요가 이어졌습니다. 성동구와 광진구는 인기 학군지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올랐고 인천은 0.26% 상승하며 서구와 부평구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경기는 0.11% 상승하며 성남 수정구와 안산 상록구가 전세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지방에서는 경남과 강원이 소폭 상승한 반면 대구, 제주, 대전은 하락했습니다. 대구는 남구와 수성구에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와 전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9-81번지와 동작구 사당동 63-1번지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두 지역을 선정하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이 총 85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의사를 보여 찬성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홍제동 9-81번지 일대는 개미마을로 불리는 지역으로 1970년대 인왕산 자락에 형성된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석축 붕괴 위험이 있어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으로 지난 2006년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계속 무산되어 왔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개미마을, 문화마을, 그리고 홍제 사정비 예정구역이 통합되면서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동작구 사당동 63-1번지 일대는 반지하 주택 비율이 83%에 달하고 건축물의 노후도 또한 약 86%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기존의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중복되는 구역으로 인해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 사업 주체 간의 협의를 통해 중복구역을 해결한 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두 구역은 올 연말까지 용역계약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며 권리 산정 기준일은 자치구별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건축 허가 제한 구역 지정도 고시를 통해 안내될 계획입니다. 2024년 10월 3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고 전세 가격도 0.05% 올랐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 간 가격 흐름이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매매 가격은 0.05%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5대 광역시와 세종시 모두 하락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대구와 부산 등 주요 광역시에서 매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0.09%, 인천이 0.06%, 경기가 0.04% 상승해 수도권 전반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0.05% 올랐으며 수도권은 0.10%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0.09% 상승했고 인천은 0.22%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지방은 0.01%로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여전히 하락하는 지역도 적지 않습니다. 세종시는 0.02%로 소폭 상승했지만 충남, 전남 등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서초구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상승세를 주도했고 용산구와 성동구 등 강북 일부 지역에서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몰리며 매매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대구, 부산, 광주 등의 하락세가 계속되며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보고서는 주거 선호 지역과 재건축 단지들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지방의 침체된 시장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0.35% 하락한 반면 월세는 0.34% 상승해 임대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오피스텔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에서 매매와 전세 가격은 하락했으나 월세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매매 가격이 소폭 상승해 하락세에서 회복했으며 월세는 0.49% 상승했습니다.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했지만 지방은 0.83% 하락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대구와 광주는 매물이 쌓이면서 매매 가격 하락세가 심화됐습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 지역은 0.36% 하락했고 인천은 노후 오피스텔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서울은 직장인 수요가 몰리는 역세권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 전환했습니다. 전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0.20%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은 0.13% 하락했지만 서울은 전세 수요 증가로 0.07% 상승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직장인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반등하면서 전세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세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로 전국적으로 0.34%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월세는 0.45%, 서울은 0.49% 상승해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월세도 전세 기피 현상으로 인해 0.63% 상승하며 하락세에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 오피스텔 전월 세전환율은 6.11%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은 6.06%, 서울은 5.72%로 가장 낮았습니다. 오피스텔 수익률은 전국 평균 5.40%로 조사됐고 서울이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월세가 상승하는 점을 고려해 임대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임대인들은 월세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스존 부동산 신문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동산 뉴스와 매물을 동시에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